그날 면접장 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자 8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면접관석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깔끔한 정장에 은빛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넘긴 그 노인을 보자마자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분명히 본 적이 있었다. 며칠 전 거리에서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등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이름표를 달고 앉아 있었다. 면접관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상무가 입을 열었다. 한성그룹 창업주의자 현 회장이신 장도연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한 지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반대쪽에 앉은 또 다른 지원자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며칠 전 그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윤아는 오늘도 늦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손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할인받은 삼각김밥 2개가 들려 있었다. 내일 점심까지 이걸로 버텨야 했다. 취업준비 석 달째. 이력서를 넣은 곳만 23군데였지만 면접까지 간 곳은 고작 2곳이었다. 그마저도 전부 떨어졌다. 요즘은 이력서를 쓸 때마다 손이 떨렸다. 자기소개서에 적을 만한 대단한 경험이 없었다. 해외 연수도, 공모전 수상 경력도, 인턴 경험도 없었다. 있는 거라곤 식당과 편의점을 오가며 번 아르바이트 경력뿐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을 꺾어 들어서는데 편의점 앞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이 시간에 이 근처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다. 그 사람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초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밤바람은 이미 차가웠고 그 노인은 얇은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유나는 몇 초간 서 있다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갑에 남은 돈은 8,000원. 내일 교통비를 빼면 쓸 수 있는 돈은 3,000원이 전부였다. 잠깐 망설이다가 따뜻한 물 한 병과 호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1,500원. 괜찮다, 이 정도는. 편의점을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70은 넘어 보이는 나이에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낡은 바지에 구겨진 셔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다. 저기요, 할아버지.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탁한 눈동자였지만 어딘가 또렷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유나가 물병과 호빵을 내밀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손을 뻗어받았다. 고맙구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또렷했다. 노숙을 오래 한 사람치고는 어딘가 달랐지만 유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근처에 쉼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유나가 물었다. 여기서 2블록만 가면 돼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여기가 편하니까. 그 말에 유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카디건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쳤다. 이거라도 걸치고 계세요. 밤바람 차가워요.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한마디만 나왔다. 넌 착한 아이구나.
유나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그냥 당연한 건데요. 내일도 여기 계시면 또 들를게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유나는 좁은 방 책상 위에 삼각김밥 하나를 올려놓고 나머지 하나를 뜯었다. 내일 점심은 이걸로 해결해야 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한성그룹 신입사원 공채 서류 결과 발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한성그룹이면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사실 반쯤은 포기하고 넣은 원서였다. 자신의 스펙으로는 서류도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단계인 최종 면접 일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석 달 동안 쌓였던 불안과 초조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고시원 벽은 얇았다. 옆방에 들릴까봐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최종 면접까지 열흘. 그때 문득 거리에 그 노인이 떠올랐다. 내일 다시 가봐야지. 왠지 그 사람이 신경 쓰였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잠이 들기 전에 작게 웃었다. 다음 날 저녁 유나는 약속대로 그 편의점 앞을 찾았다. 노인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유나의 카디건을 깔끔하게 접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아, 그거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유나가 손을 저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카디건을 건넸다. 남의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고집스러운 말투였다. 유나는 카디건을 받아들고 노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오늘은 삼각김밥을 2개 가져왔다. 하나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바쁜 모양이구나. 아, 네. 아르바이트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이들 많이 힘들다지. 네, 솔직히 막막해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연락이 안 오고 스펙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유나가 눈을 깜빡였다. 능력이요? 아니면 경험?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유나는 궁금했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이 노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허름한 차림이지만 말투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이 사람이 추운 밤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나와 노인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에 노인이 있으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느니, 편의점에 새로 나온 빵이 맛있더라느니,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노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유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도 유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편의점 앞에 들렀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나가 다가가자 노인이 먼저 물었다. 면접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나가 솔직하게 답했다. 기업 분석이랑 예상 질문 정리는 하고 있는데 막상 면접장에 가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첫 면접 때도 준비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노인이 가만히 듣다가 말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자기소개를 잘하는 거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솔직한 거다. 꾸며서 하는 말은 금방 티가 나지. 그 짧은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유나는 면접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노인의 표정이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노인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다. 이것저것 했지. 별거 아니야. 그 말투가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유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고개를 돌리니 박지연이 서 있었다. 대학 동기. 같은 과에서 4년을 함께 보낸 사이였지만 솔직히 친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지연은 유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다. 집안이 넉넉했고 해외 어학연수의 대기업 인턴 경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 자신감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깔아보는 태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연은 유나 옆에 앉아 있는 노인을 힐끗 쳐다봤다. 그러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유나가 당황해서 대답했다.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지연은 노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코를 살짝 막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여기 냄새난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연이, 그건 좀. 뭐가? 지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솔직히 말하는 거지. 더러운데 왜 가까이 앉아 있어? 유나야, 너 혹시 한성그룹도 넣었어? 나 서류 붙었거든. 최종 면접까지 갔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연에게 대들 성격이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팔을 빼며 말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보자.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유나는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 친구가 좀 그래요. 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괜찮다. 익숙한 거니까. 그 한마디가 유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익숙하다는 말이. 이런 무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의 담담한 표정이. 유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사람 앞에서 지연을 만나지 말아야지. 노인이 문득 말했다. 그 친구 같은데 면접 본다고 했나? 아, 네. 같은 회사예요. 한성그룹이요.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가. 큰 회사지. 그게 전부였다. 유나는 그 미세한 반응을 알아채지 못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면접 준비를 이어갔다. 한성그룹 기업 정보를 정리하다가 창업주 이름을 검색했다. 장도현. 2000년대 초반 무일푼에서 시작해 한성그룹을 세운 입지전적 인물.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유나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다.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내일을 준비했다. 면접까지 이제 닷새.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노인은 유나가 떠난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코를 막으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분노를 삼키며 돌아와 사과하던 유나의 얼굴도. 노인은 비닐봉지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그의 글씨체는 놀랍도록 반듯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면접까지 사흘 남은 날이었다. 유나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3시간밖에 못 잤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런 얼굴로 면접을 보면 인상부터 안 좋겠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도서관에서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한성그룹 면접 스터디 하나 들어갔는데 너도 할래? 유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에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근데 참가비가 10만 원이야. 스터디 자료랑 모의 면접 비용이래. 10만 원. 이번 달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됐다. 거기서 10만 원을 빼면 남은 열흘을 버틸 수가 없었다. 유나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쳤다. 미안, 나는 힘들 것 같아. 혼자 준비할게. 지연의 답장은 간단했다. 그래, 알겠어.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편의점 앞에 가니 노인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노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기침을 간간히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다, 환절기라 그런 거지.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유나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 커피와 감기약을 사왔다. 이거 드세요. 감기약이에요. 노인은 잠깐 유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받아들었다. 넌 매번 남 걱정만 하는구나. 정작 본인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유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 노인이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유나가 고개를 떨궜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스터디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하는데 전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스펙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갈수록 제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류가 잘못 통과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참 동안 자기 비하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인은 끝까지 듣고 나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래, 넌 스펙이 없다고 했지. 그런데 왜 그 회사에 원서를 넣었나? 유나가 멈칫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월급이 높아서요. 엄마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빨리 취직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성그룹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면 저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깊은 감정이 스친 것 같았다. 그래, 좋은 이유다. 그게 전부였다. 유나가 떠나려는데 노인이 불쑥 말했다. 면접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면 된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면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유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유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주일 만에 통화였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어제 저녁은 라면 한 개를 반으로 나눠두기를 때웠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면접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반쯤은 거짓말이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유나야, 떨어져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 네, 알겠어요. 그 한마디를 겨우 짜내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펼쳤다. 한성그룹 인재상, 도전정신, 창의력, 소통 능력. 적혀 있는 단어들이 전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다. 도전정신이라. 매일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에게 도전정신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잠깐 자조적인 생각에 빠졌다가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면 돼. 유나는 펜을 들어 빈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자기소개서에는 쓰지 못했던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한편 그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깔끔한 코트에 캐시미어, 머플러를 두른 노신사였다.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상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리겠습니다. 최종 면접 지원자 명단이 정리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올라가는 동안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도 직접 면접에 참석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김상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장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가 코앞이었다. 이번 공채가 장도연 회장이 직접 관여하는 마지막 채용이었다. 회장실에 들어선 노인은 코트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적었던 그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누구의 이름도 어떤 회사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사람에 대한 관찰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면접 전날이었다. 유나는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틀치 휴가를 냈다. 이틀치 일당을 포기하는 건 뼈아팠지만 내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면접 준비를 하다가 해가 질 무렵 편의점 앞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얻었는지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유나가 다가가자 노인이 먼저 알아봤다. 왔구나. 네, 내일이 면접이에요. 유나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날이라서요. 면접 끝나면 또 올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할아버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솔직하게 말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노인이 물었다. 유나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다. 면접관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돈이거든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그런 말하면 면접에서 마이너스잖아요. 거창한 비전이나 포부가 있어야 하는데 전 그냥 엄마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밖에 없어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거창한 거다. 네. 윤아가 되물었다. 누군가를 위해 이 악물고 버티는 게 그게 가장 거창한 비전이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윤아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노인의 눈이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이 이어서 말했다. 내일 면접에서 내 이야기를 해. 꾸며서 하지 말고 내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를 말해. 그러면 된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작게 웃었다. 잘 될 거다. 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면접 끝나면 결과 알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노인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래, 가거라. 윤아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어 보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노인은 오래 바라봤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윤아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검은색 정장.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가 사준 유일한 정장이었다. 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놓으면 괜찮아 보일 거였다. 다리미가 없어서 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놓고 무거운 책을 올려두는 것으로 대신했다. 면접 준비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었다. 한성그룹의 핵심 가치, 최근 사업 동향, 예상 질문과 답변. 달달 외운 내용들이었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윤아야, 내일 면접 같이 가자. 몇 시에 나와? 윤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9시 반에 나갈 거야. 그래, 그럼 지하철역에서 만나. 아, 나 오늘 면접 컨설팅 받았는데 대박이었어. 예상 질문 리스트 받았거든. 공유해 줄까? 윤아의 손이 멈칫했다. 정말 고마워. 지연이 보내준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 질문 30개와 모범 답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문 컨설턴트가 만든 자료답게 체계적이었다. 윤아는 자료를 읽다가 멈췄다. 모범 답안들이 전부 비슷했다.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 혁신을 이끌겠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 중에 자기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윤아는 파일을 닫고 아까 적어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자기소개서에는 쓰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벽에 공부한 것,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다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 것, 거리에서 만난 노인에게 호빵을 건네며 느꼈던 것.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부 진짜였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면 돼. 윤아는 컨설팅 자료를 옆으로 치우고 자기만의 답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면접관의 얼굴, 첫 번째 질문.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심호흡을 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에 전화해서는 밥 잘 먹고 있냐고만 묻던 어머니. 꼭 붙어야 했다. 반드시. 윤아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손을 흔들던 노인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장도연 회장은 내일 면접 지원자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상무가 옆에 서서 브리핑했다. 최종 지원자 8명입니다.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 회장은 명단을 천천히 넘기며 한 이름에서 멈췄다.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명단을 내려놓았다.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별히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일 보면 안다. 그리고 서랍에서 익숙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오늘 새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김상무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 장 회장은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었다. 면접 당일 아침. 유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새벽 6시.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다. 세수를 하고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어젯밤 수건과 책으로 눌러둔 덕에 주름은 어느 정도 펴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나쁘지 않았다. 최소한 단정해 보이기는 했다. 지하철역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정장에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옆에 선이 격차가 느껴졌다. 지연이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야, 그 정장 좀 오래되지 않았어? 유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지하철에 올랐다. 지연은 자기가 받은 컨설팅 내용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면접관 눈을 보되 너무 오래 보지 말 것. 답변은 1분 이내로. 마지막에 반드시 역질문을 할 것. 체계적이었다. 유나는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이 조언들이 전부 맞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부터 압도적이었다. 천장이 높은 유리 건물의 대리석 바닥,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유나는 주눅이 들었다.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대기실에는 이미 6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유나와 지연까지 합쳐 총 8명.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뽑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대기실에서 30분을 기다렸다. 그 사이 지원자들은 서로 어디 대학 나왔는지, 인턴은 어디서 했는지 슬쩍 탐색전을 벌였다. 지연은 당당하게 자기 경력을 늘어놓았다. 해외 어학연수, 대기업 마케팅팀 인턴, 공모전 대상. 다른 지원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유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자기 차례가 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문이 열렸다.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안내했다. 면접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면접은 그룹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8명이 일렬로 면접실 앞에 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나의 시선이 면접관석으로 향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왼쪽에 중년 여성, 오른쪽에 안경을 쓴 남성, 그리고 중앙에 유나의 발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은빛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넘기고 깔끔한 감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허름한 옷을 입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호빵을 받아먹으며 고맙다고 했던 그 노인. 그 사람이 면접관석 중앙에 장도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앉아 있었다.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뒤에서 다른 지원자가 살짝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김상무가 일어서서 말했다. 지원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계신 분은 한성그룹 창업주의자 현 회장이신 장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최종 면접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자신만만하던 지원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긴장으로 물들었다. 창업주가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유나는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자리에 앉았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편의점 앞에 노인이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대화가 소용돌이쳤다.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거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면 돼. 그 말들이 전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 순간 유나 옆에 앉은 지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연도 알아본 것이다. 며칠 전 거리에서 코를 막으며 더럽다고 했던 그 노인이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지연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장도연 회장은 지원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표정은 담담했다. 거리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온화한 눈빛이었지만 정장 차림으로 면접관석에 앉아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면접에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명의 지원자가 동시에 긴장했다.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만남이든 경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지원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준비해온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가 아니었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다. 오른쪽 끝에 앉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답변이 시작됐다. 해외 봉사에서 만난 아이들, 인턴 시절 만난 멘토, 교수님과의 연구 프로젝트,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지연의 차례가 왔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잡으며 말했다. 해외 인턴 시절 만난 글로벌 매니저에게서 리더십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중간중간 시선이 회장에게서 도망쳤다.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유나의 차례가 왔다. 유나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노인의 얼굴, 아니 회장의 얼굴을 마주봤다. 회장의 눈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에서 호빵을 건네던 그때와 같은 눈이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었는데 밤바람이 차가운데 얇은 옷 한 장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지원자들이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봤다. 장도연 회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눈이 유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계속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내일 교통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떨고 계신 게 보여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랑 호빵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1,500원짜리요. 유나는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그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다. 회장의 눈과 마주쳤다. 저는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해외 연수도 공모전 수상도 대기업 인턴 경험도 없습니다. 제 이력서에 적힌 경력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식당 서빙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빨리 취직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이유입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다른 지원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멀뚱히 유나를 바라봤다. 지연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장도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바라봤다. 3초, 5초, 10초.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유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면접이 계속 진행됐다. 회장은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원자들이 돌아가며 답했다. 성과, 효율, 혁신, 팀워크.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유나의 차례가 다시 왔다. 신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회장이 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리 힘든 일도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무너지더라고요.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였다. 면접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본인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지원자들이 차례로 답했다. 거창한 포부와 자신감 넘치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지연의 차례가 왔다. 지연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옮겼다. 유나의 차례. 한 문장. 유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1,500원짜리 호빵을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면접실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다른 지원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장도연 회장은 이해했다.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건 분명 웃음이었다. 아주 작고 아주 깊은 웃음. 면접이 끝났다. 지원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유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편의점 앞에서 호빵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했던 그때와 겹쳤다. 면접실을 나오자마자 지연이 유나의 팔을 잡았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야, 저 사람. 저 회장. 혹시 며칠 전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그 할아버지야.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럽다고 했던 말, 코를 막았던 행동, 그 모든 것을 면접관이, 그것도 회장이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연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끝났다. 다 끝났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솔직히 지연이 한 행동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는 건 어떤 경우에도 편하지 않았다. 유나는 지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건물을 나와 바깥 공기를 마셨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한성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건물 꼭대기 어딘가에 그 노인이, 아니 장도연 회장이 앉아 있을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던 그 사람이.
유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면접 잘 봤어요.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후회는 없었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그 노인이 알려준 대로. 면접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유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회사 원서를 넣었다. 한성그룹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면접을 잘 봤다 해도 스펙으로 따지면 자신은 8명 중 꼴찌였으니까. 편의점 앞에는 더 이상 노인이 없었다. 면접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유나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허전함에 가까웠다. 며칠간 나눈 대화가 진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분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유나 씨 되십니까? 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입사 관련 안내를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합격. 정말로 합격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편의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 달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응, 왜? 나 붙었어. 한성그룹.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다. 그러더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정말이야? 우리 유나가? 네, 정말이에요. 합격이에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그 말에 유나는 또 울었다. 다음 날 유나는 한성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면접 때와 달리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곳은 면접실이 아니라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의아했다. 신입사원 입사 안내를 회장실 층에서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장도연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은 유나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유나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합격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오늘 부른 건 입사 안내 때문이 아니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표정이 달랐다. 면접 때의 담담한 표정도 거리에서의 온화한 표정도 아니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이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거리에 나가 앉아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유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여쭤볼 수는 없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노숙자였던 적이 있었어. 유나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었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진 돈은 한 달도 안 돼서 바닥이 났어. 사기를 당한 거야.
믿었던 사람한테 전부 뺏겼지.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겨울이었어. 골목에서 웅크리고 밤을 보냈지. 사흘을 굶었을 때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손꼽히는 기업의 창업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회장이 계속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지. 골목을 지나가다가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다가왔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지. 그 사람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손이 텄더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유나가 들은 것은 그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어. 회장이 말했다. 그날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그 국밥을 먹고 힘을 냈어. 다시 일어서서 닥치는 대로 일했지. 공사판, 공장, 배달. 뭐든 했어. 그리고 20년이 걸려서 이 회사를 만들었어. 회장은 유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찾지 못했어. 이름도 몰라. 어느 식당이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그때 그 골목 근처를 걸었어.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이 이어갔다. 그러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 마지막 공채는 내가 직접 보겠다.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 그래서 거리에 나갔지.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 누가 외면하고 누가 멈추는지. 회장이 유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멈춰섰지. 1,500원짜리 호빵을 들고. 유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방울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씨,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기 때문이야. 능력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됨은 가르칠 수 없거든. 유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한 채로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의 눈도 젖어 있었다. 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호빵을 건네던 그 순간의 눈과 같았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 익숙한 수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유나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500원의 진심.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었다. 유나는 그 글씨를 보며 또 한 번 울음이 터졌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네. 유나가 눈물을 훔치며 올려다봤다. 회장의 표정이 또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유나가 대답했다. 서영숙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도연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영숙. 장도연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되뇌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유나는 갑자기 달라진 회장의 표정에 당황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첩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다. 한참 만에 회장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작은 식당이에요. 어디에 있나? 유나가 어머니 식당의 위치를 말하자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 동네, 그 근처였어. 유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이 유나를 바라봤다. 그 눈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젊었을 때도 식당에서 일하셨나? 네. 엄마가 20살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 식당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작게 자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야.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내가 골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준 사람.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손이 텄던 그 젊은 여자. 그게 내 어머니야.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회장이 이어갔다. 20년 넘게 찾았어. 매년 그 골목을 걸었지만 만나지 못했어. 식당이 어디였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났고 그 사람 이름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내가 며칠 전 편의점 앞에서 내게 호빵을 건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왔어. 이상하지. 같은 행동이었거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걸 나눠주는 사람. 20년 전 그 여자와 똑같았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회장이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겨울. 이름 모를 식당 여자. 국밥 한 그릇. 살았다. 수첩의 첫 페이지가 20년 전에 쓴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 수첩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유나는 그 글씨를 보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 나가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20년 전에 골목에서 쓰러진 청년에게 국밥을 건넸다는 것.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를 바라보는 눈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장도연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섰다.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차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이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다. 유나가 앞서서 걸었다. 작은 식당 간판이 보였다. 영숙이네. 소박한 간판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어서 오세요 하려다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유나야? 웬일이야? 그리고 유나 뒤에 서 있는 노신사를 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이분은 누구니? 유나가 입을 열려는데 회장이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회장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을 알아볼 수 있었다. 국밥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웃어주던 그 눈이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었다. 저 손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 작은 식당의 여주인 앞에서 허리를 구부렸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말했다. 20년 전 겨울에 골목에서 죽어가던 저한테 국밥 한 그릇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혹시 그때 그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20년 전 겨울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 말라깽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던 그 청년. 국밥을 가져다 주었더니 울면서 먹었던 그 사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그때 그 학생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국밥 한 그릇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당신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20년 뒤에 똑같은 마음으로 저한테 호빵 한 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도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이분 몰라보고 편의점 앞에서 호빵 드렸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엄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엄마였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작은 식당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집어들더니 의자를 빼며 말했다.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해드릴게요. 20년 전이랑 같은 거요. 회장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 냄새가 식당에 퍼졌다. 유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릇을 꺼냈다. 어머니가 유나를 보며 웃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국밥이 나왔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첫 숟가락을 떴다. 20년 전 그 맛이었다. 눈물이 국밥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닦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유나는 한성그룹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본사 로비에 서서 사원증을 목에 건 순간 다리가 떨렸다. 이 건물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다. 면접장에서 얼어붙었던 순간, 회장의 눈을 마주보며 솔직하게 말했던 순간, 1,500원짜리 호빵이라고 답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여기까지 자신을 데려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첫날이라 긴장되지? 괜찮아. 우리 딸은 어디서든 잘할 거야.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엄마도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손을 넣어 문을 잡았다. 김상무였다. 서유나 씨, 첫 출근 축하합니다. 회장님이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김상무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솔직하게. 유나는 웃음이 터졌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높고 맑았다. 1,500원짜리 호빵 하나가 만든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었다. 20년 전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이어져 온 것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한 세대를 건너 전해진 마음. 그것은 스펙이나 학벌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건넬 수 있는 용기.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큰 것이었다.